한 사건을 새긴 비석인데 일부분만 남아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비에는 국주 천운대왕이 나온다. 국주 천운. 국주는 국왕이다. 해공왕의 이름은 천운이었다. 이름에 하늘 천자가 들어가는 예사롭지 않은 인물 해공왕. 해공왕의 아버지 경덕왕은 불교 문화의 절정기를 이룬 왕이다. 석굴암과 불국사, 황룡사 대종 등 이름만 들어도 경이로운 걸작들이 쏟아지면서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누린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겐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리겠다는 경덕왕의 의지는 강력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를 피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한다. 두 번째 왕비 만월 부인을 들이고도 아들을 얻지 못했다. 삼국유사엔 아들에 대한 경덕왕의 강렬한 의지를 알 수 있는 재밌는 기록이 있다. 경덕왕은 당대 최고의 스님 표훈대덕을 부른 후 천상의 천재에게 아들을 점제해줄 것을 청한다. 천재는 딸은 가능하지만 아들은 없다라고 했다. 천재의 뜻을 전하자 경덕왕은 딸을 바꿔 아들로 만들길 요구했다. 가능은 하나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란 천재 충고에도 그는 아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늘의 뜻을 거슬러 나온 아들이 해공왕이다. 과연 해공왕은 자라면서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인한 여성,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가장의 역할, 나아가서는 사실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가정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남성으로서 어떤 롤 모델을 가질 수 없고 엄마가 롤 모델이 되는 상황에서 엄마를 아무래도 더 존경하고 이상시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남자보다는 여성성에 훨씬 더 익숙하고 동경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가정 환경, 그 강한 어머니라는 가정 환경에서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엄마에 대한 감정을 그 여성적인 옷이나 어떤 물건들에 투사해서 사용했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를 잇겠다는 경덕왕의 의지는 실현됐지만 해공왕의 운명은 에밀레종 전설 속 아이처럼 순탄치 못했다. (96각간의) 난이 발생하고 공성이 33일간이나 난군에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에밀레종이 완성되기 1년 전엔 김융의 난이, 5년 뒤엔 이찬 김은거가 반역을 모의하다 사형당하고 8월엔 이찬 염상과 시중 정문이 거병했다. 심지어 경주 남산의 국고가 불타고 약탈당하기까지 한다. 반대 세력의 반발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웅의 권한은 커졌다. 흥미로운 건 해공왕 시절에 유독 천재 현상이 많이 나온다. 해공왕 2년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났고 힐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북궁뜰에 별 2개가 떨어지는가 하면 해공왕 6년엔 힐성이 한 달이나 사라지기도 했다. 혜성이 뜬다든지 암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이 데이터를 보면 거의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치가 불안하고 또 불만 세력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천재 현상을 왕의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명분을 삼는 겁니다. 명분을 삼게 되고 그걸로 명분을 삼아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신종을 만드는 작업은 끝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성덕당 신종을
그 필사적으로 이거를 그 완성을 시킴으로써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덕 신종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 왕실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대국가적, 대왕실적 그런 이벤트의 산물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비극의 끝은 희궁왕 16년에 발생한다. 김지정이 난을 일으켜 궁성을 장악한 것이다. 2달 만에 김양상이 난을 진압하지만 희궁왕과 태우 만월부인 외삼촌 김홍은 모두 난중에 살해된다. 그 희궁왕을 지켜본 서러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와 이삼촌의 틈바구니 또 권신들 간의 권력 암투 속에 자기 역할을 못하고 허수아비로서 희생돼간 그 희궁왕에 대한 강한 연민과 동정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마침 그 시절에 완성된 성덕대왕 신종의 이야기를 빌려서 그런 궁중의 비극을 그 주종의 설화에 외필 씌워서 담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앤서니 퀸이 콰지모도 역을 맡고 또 지나 롤라 브리지타가 에스메랄다 역을 맡아 열연한 영화 노트르담의 곡추. 이 영화를 통해 노트르담의 성당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 비극적인 유아 인신공양 설화와 또 해공왕의 슬픈 죽음이 담긴 성덕대왕 신종. 이 성덕대왕 신종은 노트르담 성당의 종보다 훨씬 깊은 역사와 또 풍성한 느낌이 담긴 우리의 문화 유산입니다.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에는 어린 나이에 인신공양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특이한 형태는요, 종의 상단부에서 종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특이한 형태의 용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장대한 크기와 소리, 아름다운 문양 외에 종 상단부의 조각이 일품이다. 용트름하듯 꿈틀대는 한 마리 용이 큰 원통을 짊어지고 있다. 마치 종의 뿔처럼 솟아있다. 용류라 불리는 종 고리 부분인데 고리로 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한 마리 용과 원통의 정체는 무엇일까? 상원사에도 성덕대왕 신종보다 50여 년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신라종이 있다. 성덕대왕 신종보단 작은 편이지만 아름다움이 있어서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상원사 신라종에도 역시 용 한 마리가 굵직한 음통을 지고 종머리에 앉아 있다. 남아있는 신라종은 모두 700년대 이후 제작됐고 한 마리 용과 원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종에도 쭉 등장한다. 일본 나라연의 유서기 품절 동대사엔 752년에 만든 대형 종이 있다. 3.8m 높이를 자랑하는 일본의 국보로서 대표적인 일본 종이다. 그런데 종각 들보 사이로 보이는 종고리엔 두 마리의 용이 있다. 동대사종뿐 아니라 모든 일본 종의 고리엔 두 마리 용